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우려했던 중부지방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담소인 소양호로 유입되는 이 소양강 상류는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 장마는 늦게 시작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높아서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은 가뭄 피해 상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김병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김병식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 겨울부터 이어졌던 중부지방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과 4월에도 극심했던 가뭄 탓에 강원도는 기후제까지 지낼 정도였는데요.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 싶었지만 이번에는 또 기후제를 또 들였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가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상청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평균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8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더 문제인 거는 서울, 경기, 강원권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57%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지역에 대한 강수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큰 문제는 그 수도권 지역의 용수하고 발전을 위한 그 담목댐들이 다 이 중부지방 강원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달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최소 4%에서 34%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후변화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올해 발생한 가뭄의 빈도가 거의 80년 빈도의 가뭄에 해당되고 있고요. 특히 그 소양강 댐의 수위가 지금 154m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수위에 해당되는 150m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전력 생산이나 그다음에 그 용수 공급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농작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모내기 한 모가 말라 죽는가 하면 밭작물은 생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가뭄이 더 장기화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참 그 농번기 시기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부지방이 대부분의 이제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수는 없고 기온은 계속 올라가서 증발량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물 부족량의 그 심도가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수도권의 저수탱크 역할을 하는 그 소양강댐이나 춘규댐이 그 최대 역대 수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그 전력 생산이라는 것들을 위한 방류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정부에서 지금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용수 부족에 대해서 철저한 저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최소한의 유습지를 위한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조심스럽게 수도권의 제한급수도 이제는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과거에도 이런 극심한 가뭄 현상이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 40년 동안 한반도에는 한 5년에서 8년 정도의 아주 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2001년, 2006년, 그다음에 작년 2012년,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뭄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상학적으로 가뭄의 종류가 4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원인이 단순히 내리는 비의 양이 적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가뭄의 원인,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뭄의 주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마른 장마가 가을로 그다음에 겨울로 이어지면서 이제 심화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엘니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니뇨가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이제 북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백산맥 이하의 남부 지방은
그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중부 지역은 이제 마른 강마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그 강우의 발생의 특성이라든지 개별적인 편차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저희가 그 가뭄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결국 기상학적 가뭄하고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그리고 사회 경제적 가뭄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현재 그 중부지방의 극한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수문학적 가뭄이나 농업적 가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된다면은 이제 가장 위험한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사회 경제적 가뭄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자,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마시는 식수 걱정까지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뭄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고 또 향후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기상학적 가뭄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상학적 가뭄이 사회 경제적 가뭄, 즉 재난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요. 네. 지금 이러한 중부지방의 극한 가뭄이 계속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제한급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는 그 사회 경제적 가뭄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많은 정부에서 어떤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들을 세워왔고요. 그렇지만 그 재난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그 위기관리 매뉴얼들을 작동을 시키고 지금 많은 위기관리 매뉴얼, 특히 가뭄 관련된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매뉴얼이 작동이 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결국은 그 가뭄재해를 막을 수 있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 그다음에 물 관련 공공기관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수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시켜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여유 있는 지방 상수원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요. 중부지방의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 텐데요. 향후 한반도 가뭄 전망 어떨까요? 답은 간단하죠. 물론 장마전선이 올라오면 이 가뭄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은 그 남해안과 제주도는 한 6월 말, 한 20일경이면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고 있지만 중부지방은 7월이나 돼야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거고 또 그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마른 장마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그 비그늘 효과가 얼만큼 생길 것이냐, 지속될 거냐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통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